외계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지구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콜라병 몸매가 섹시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침팬지는 동료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인간 본성의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진화심리학.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의 장대익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한다는 걸 혹시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여성들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남성과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왜 도대체 연애 시기만 되면은 남성들은 그렇게 창의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질까요? 대체 왜 밀당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인간의 연애 본능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우리가 모든 개체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번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수컷 공작새가 길고 버거운 그런 날개를 펄럭이면서 거의 이렇게 떨어지다 못해 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연히 동물원에서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특성이죠. 아마 매나 독수리가 위에 있었다면 충분히 먹잇감이 됐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버거운 그런 형질들이 가득할까요? 그리고 왜 그런 화려하고 버거운 것들은 다 수컷들이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윈이 주목했던 성선택과 관련된 그런 이슈입니다. 다윈은 자연선택뿐만 아니라 짝짓기와 관련된 경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선택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바오볼드라고 집짓기 새가 있는데요. 집짓기 새는 수컷들이 집을 짓습니다. 암컷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든 게 있으면 이제 짝짓기를 해주죠. 근데 수컷이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집을 짓고 자기 정원에다가 옆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걸 물어다가 놓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컷인가를 자랑하죠. 그러면 짝짓기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인간도 짝짓기철이 되면, 우리는 짝짓기철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남성들은 어떻게든지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수입도 많고, 그 다음에 더 사회적 지위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외모를 가꾸고, 뭔가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대체 왜 이런 심리가 진화했을까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일단 암컷과 수컷,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이 일단 성세포의 차이가 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난자를 생각해 보세요. 난자는 굉장히 크고 성세포 중에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영양가도 많고 그 다음에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생 동안에 초경부터 폐경까지 대충 몇 개를 만들 것인지가 대충 결정되어 있죠. 그것에 비해서 남성의 성세포를 한번 볼까요? 남성의 성세포인 정자를 보면 정말 저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별로 만드는데 별로 에너지도 들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하나 달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자랑 만나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성세포의 크기의 차이가 사실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짝짓기와 관련된 성차가 있는데 그 성차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런 성세포의 차이로부터 발생합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경제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꼭 진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초기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까다롭겠습니까? 파트너를 고르는 데 있어서요. 당연히 처음에 많이 투자한 쪽이 훨씬 더 까다롭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초기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짝짓기와 관련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롭게 짝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Parent Investment라고 합니다. 양육 투자, 번식과 관련된 투자가 처음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짝짓기와 관련된 성차가 존재하는 거죠. 전략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든지 짝짓기와 관련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리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요. 여성들은 뭐 많이 경쟁해봤자, 더 많은 짝과 짝짓기를 해봤자 별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다시 말해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남성들을 잘 고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식적인 성공도라고 하는데 그 번식적 성공도에 있어서 남성은 그 최대값이 굉장히 크고요. 여성은 최대값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성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 짝짓기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예를 들어 길 가는 여성한테 남성이 오늘 시간 좀 있습니까? 데이트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처음 뵀는데 혹시 지금 저랑 가서 섹스 하실래요? 라고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길 가는 여성들한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황당하죠.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반대로, 다시 말해서 길 가는 남성한테 어떤 여성이 똑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데이트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스를 하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지금 바로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험에 따르면 한 70%나 됩니다. 반대로 여성에게서는 0%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짝짓기와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의 자기 파트너의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자기가 만나는 남성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그 값이 굉장히 크죠. 그거에 비해서 남성들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그거는 데이트를 할 때나 섹스를 하고자 할 때나 아니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걸 봐야겠죠. 어떻게 말하면 스펙보다는 그 여성의 어떤 번식적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식적 가치의 중요한 지표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하 남성에 대한 그 선호가 있다는 거를 뭐 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사실 얘기하지만 사실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실제로는 남성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요. 여성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성을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진화된 인간의 심리, 짝짓기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를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속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잠깐 주의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짝짓기, 인간의 어떤 연애 본능에 대한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스펙을 보더라. 따라서 우리 스펙을 보는 게 바람직하든가 스펙을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로부터 가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짝짓기와 관련돼서 남자, 여자의 이런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밀당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화된 인간의 짝짓기 본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